전국에서 온 소방차로 운동장이 꽉 찼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하루에 0.3%씩 떨어지면서 운집한 소방차는 100대에 이릅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단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이면 단수 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상인들은 단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장사라도 할 수 있었지. 휴일이라도 버려가지고 쓸 수 있는 물을 왜 안 쓰냐. 궁여지책으로 강릉에서 15km 떨어진 평창 도암댐이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 3천만 톤을 가둔 도암댐은 전기 생산을 위해 지난 2001년까지 송수관을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대관령 가축 분뇨와 농약이 유입되며 오염 논란이 불거져 방류가 중단됐는데 환경부가 2급수 수준 정도로 수질이 나아졌다며 급수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현재 15km 길이에 송수관에 차 있는 물 15만 톤을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강릉시는 해당 물이 안전한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하겠다며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강릉에는 이번 주에도 큰 비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은요, 강릉의 가뭄 소식인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까지 현장을 방문했는데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대책을 내지 않으면 아마 이런 고충을 느끼지 않겠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좀 강릉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지난주에 우려했던 내용인데 결국 아파트 단수하는 아파트까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강릉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이 상태가 만약에 지속이 될 경우에는 시간제나 격일제로 물을 써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이게 현실이 됐습니다. 강릉시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포함해서 총 124곳의 급수 제한을 전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단수가 시작이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강릉 지역 커뮤니티에는 오늘부터 단수가 된다고 했더냐, 나만 못 들었느냐, 물이 갑자기 안 나온다, 이렇게 예고도 안내 방송도 없이 단수가 시작되면서 당황스럽다는 글들이 여럿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주민들이 참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변기도 내리려면 물이 필요하니까 요강을 샀다는 글도 올라왔어요? 네, 저도 사실 요강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어본 기억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도 이제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한 급수가 실시가 되고 나서 결국에는 변기물 같은 그런 소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글이 올라왔는데 한 회원은 이제 뭐 남편이 페트병에다가 소변을 모아놓고 이것을 이제 물을 쓸 수 있을 때 한 번에 처리를 한다고 한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 또 비슷한 글들이 막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회원이 밝히기를 우리 집은 가족 수대로 요강을 구매를 했다. 이제 한 변기를 쓰면서 모아두는 것이 위생적으로 좋지가 않을 것 같아서 각자 요강에다가 이런 소변 같은 것들을 모아놨다가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요강을 구매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영업자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8월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4, 50만 원 나왔고요. 인근 소상공인 대표님이 또 냉면집 운영하시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물값만 막 1, 200만 원씩 나가요.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씀을 하세요. 혹시 식사가 되나요? 메뉴는 다 나올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다반사입니다. 단체 채팅방 안에서도 저는 다음 주부터 쉬렵니다. 아예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속 계시고 계세요. 지금 9월 달까지 가게 되면은 저는 10% 미만 저수율이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강릉은 정말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을 거죠. 임주혜 변호사님, 뭐 식당뿐만 아니라 물을 써야 하는 각종 시설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강릉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대규모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식판들을 대용량으로 설거지할 그 물이 부족하니까 비닐 식판 커버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식판 비닐을 사용을 해서 배식에 나선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식당들의 영업 성실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 식당에서 당연히 음식을 조리할 때도 물이 쓰여지고 이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제한 급수가 이루어진다면은 딱 그 시간에만 물이 나오는 시간에만 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을 아예 닫아야 되는 것이 아닌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식당들도 늘어만 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앞서 인터뷰에서 유령 도시라는 표현을 등장을 했는데 실제로 강릉 시민들이 집
떠날 생각을 하는 분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사나 전학까지 고려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충이 큰 것 같습니다. 맘카페 등 이 강릉 지역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6개월 된 아이를 둔 엄마인데 양양에 있는 친정으로 가려고 한다. 짐도 많고 어렵지만 비 소식도 없고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나서 아이 씻기기가 찝찝하다. 이제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예. 한 학부모는 다른 지역에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라면서 아이들은 워낙 활동량이 많고 땀도 많이 나서 자주 씻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땀띠가 날 정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언제까지 이런 일상을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면서 목욕값과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사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이런 글들이 줄을 예. 잇고 있습니다. 근데 임 변호사님 주말에 비 내리는 곳 있었거든요. 강릉 피 안 왔나요? 강릉에도 정말 단비 같은 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너무나도 적었습니다. 예. 자, 5mm 내외의 강수량을 보였던 것인데 일단 그래도 아스팔트가 젖은 거 오랜만에 본다라는 강릉 시민들의 제보도 뒤따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강릉의 극심한 가뭄을 해소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었는데요. 오봉저수지의 저수량이 여전히 12%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 비로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방청에서는 1차 발령 9일 만에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을 했고요. 기존 급수 지원 차량 50대에 더해 10,000리터급 이상 대용량 물탱크 차량도 20대가 추가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색의 대형 배가 천천히 항구로 들어옵니다. 우리 해군의 4,200톤급 군수지 연함 대청함이 동해에서 수돗물 450톤을 싣고 1시간을 달려왔습니다. 배에 호수를 연결하자 대형 수조에 물을 쏟아냅니다. 정수된 물입니다. 바로 써도 될 그런 물들이고요. 원래는 저희가 이렇게 물들을 많이 싣고 다니지 않습니다. 강릉시 가뭄 해결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해경 경비함이 반대쪽에서는 해군 군함이 와서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쏟아낸 물은 소방차를 이용해 정수장으로 이동합니다.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까지 발령되는 큰 비가 왔지만 또 강릉은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헬기에 군함까지 동원해 곳곳에서 물을 끌어모으고 절수운동도 벌이고 있지만 물 사용은 줄지 않는 상황. 물 절약을 위해 행사를 취소하는 분위기 속에 강원교육청은 강릉에서 1,000명 넘게 참가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를 열었습니다. 절수를 위해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까지 열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관광객들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해장구역이 아니라 강릉 속초 쪽이 그런 거고 이쪽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매일 0.3%씩 추락하며 12%대까지 떨어졌습니다.